대학 시절 나는 학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다. 방송국에서는 최신 학교 뉴스, 주변 마을 뉴스나 학생들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틀었다. 그 밖에는 학교가 허용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틀었다. 언젠가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See You After Babe라는 노래를 꾸준히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그 노래는 시머트리 아이콘이라는 반짝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 내가 들어본 그룹 이름 중에 제일 거지 같았다. 하지만 2008년 10월, 11월에 그만큼 히트친 노래가 없었다. 캠퍼스 라디오 DJ 중 한 사람으로서 그 2달 동안 거의 100번 넘게 그 노래를 틀었어야 했다. 정말이지 모든 곳에서, 쇼핑몰에서든 주유소든 진짜 라디오에서든 심지어 MTV에서조차 그 노래가 들려왔다. 그 노래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노래와 밴드에 대해서 구글링해 보았지만 아무 검색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유튜브에서조차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페북 페이지에 자주 들르는데 들른 김에 혹시 이 노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글을 올려놓았다. 많은 좋아요와 함께 시머트리 아이콘의 이상한 히트에 대해 많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여자애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도 가사가 좀 이상하고 특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창생은 노래가 너무 중독적이어서 몇 주 동안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했다. 페북에 글을 올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숙사 옆방에 살던 매트로부터 페북 메시지가 왔다. 매트는 노래에 관해 뭐라도 알아냈냐고 물어봤다. 물론 아니었다. 매트는 그 노래에 관해 나쁜 기억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 매트가 보낸 페북 메시지 전문이다. 참고로 폴은 매트의 룸메이트다. 그래. 나도 최근에는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없어. 기숙사 방에서 무한 반복했던 게 기억나.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노래 좀 특이하고 다른 노래랑은 달랐어.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지. 정말 짜증났어. 폴이 진짜로 좋아했거든. 맨날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노래가 들리지 않았지? 그때 폴 진짜 이상했어. 맨날 파티를 하거나 나가 놀거나 그랬는데 그때는 완전 우울해져 있더라고. 왜냐고 물어보니까 온종일 노래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나? 근데 이제 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다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대체 뭘까? 아는지 모르겠지만 폴은 요새 잘 안 풀리나 봐. 직업도 없고 여친도 없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해. 가끔 폴한테 연락을 하는데 폴은 잘 나갔던 2008년이 그리워 죽겠대. 상담 좀 받아보라고 했더니 소용없다고만 하고 그냥 새로 들을 만한 거가 필요하대. 폴도 이 페이지에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네 글도 봤을 거야. 걔가 갑자기 폭발할까봐 겁난다 야. 걔랑 얘기 좀 해볼래? 그래서 나는 바로 폴에게 잘 지내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폴! 오랜만이야. 잘 지내? 셀? 와, 반갑다. 요즘 어때? 그냥 그래. 그냥 평소처럼 적당히 살아. 좋네. 사실 네가 페북에 쓴 글 봤어. 있잖아. 그 노래는 내 인생이야. 그리워 죽겠어. 그 노래가 사라져버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아유, 어딘가 있겠지. 아니야. 영원히 사라졌어. 세상사 다 그렇지 뭐. 공수래 공수고. 시머트리 아이콘이 살아있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노래가 죽어버렸지. 너무 그리워. 그때
그때가 좋았는데. 아, 나 좀 이상하지? 매트가 맨날 나한테 상담 좀 받으래. 근데 필요 없어. 그냥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미칠 것 같아. 소름이 끼쳐서 노래에 대한 얘긴 그만하고 둘 다 로그아웃 전까지 시덥잖은 얘기만 했다. 다음날 24시간도 채 안 됐을 때다. 퇴근 후에 본 페이스북에는 명복을 빕니다 와 같이 조의를 표하는 댓글로 도배가 된 폴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라와 있었다. 폴은 그날 자살한 것이다. 폴이 자기 얼굴을 몇 번이고 칼로 찔러 죽었다는 소식에 미친 듯이 무서웠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다는 사실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매트가 메시지를 보냈다. 그 노래 때문이야. 미안해, 셀.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절대 최선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See You After Babe라는 곡을 찾아서 폴의 담벼락에 올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마무리인 셈이다. 그 다음 주 내내 야후의 질문 사이트나 음악 포럼 사이트 혹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2008 히트곡 모음집 같은 페이지에서 그 노래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노래나 그 그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몇몇 사람들에게 메일도 보내봤지만 아무 답장도 받지 못했다. 12월 27일 어젯밤까지는. 내 메일함에는 브래드 호스킨스라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제목은 시머트리 아이콘의 노래였다. 이메일에는 mp3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고 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셀님. 포럼에 님이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시모트리 아이콘의 See You After Babe라는 노래를 찾고 계시더군요. 그걸 보니까 사정 설명을 드리고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그 노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데 메일 내용이 풀리면 누가 이 사실을 흘렸는지 윗분들은 금방 알아낼 테니까요. 하지만 셀님은 좋은 분 같고 저는 이미 후회할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모트리 아이콘은 2007년에 결성된 4민조 그룹이었습니다. 앨범은 2008년에 나왔죠. 2008년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아시겠지만 그 해에 정말 많은 가요들이 나왔죠. 중독적이면서 너무 고급스럽지는 않고 업비트이지만 너무 하드코어하지 않은 클럽풍 음악이었죠. 조금 싸구려 신스와 편곡이기도 했고요. 그 해 빌보드 탑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전 작은 레코드 회사에서 엔지니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는 어떻게든 히트작을 내려고 절치부심했죠. 회사에선 시머트리 아이콘이 대박을 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멤버들이 끼가 넘쳤고 무엇보다 어린애들이었거든요. 모든 멤버가 19세에서 21세였어요. 걔들이 악기 연주하는 거나 그 회사가 프로듀싱한 어떤 노래보다 더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뽑아내는 거 보면 정말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머트리 아이콘이 우리 회사랑 계약되어 있는 동안에 패키지처럼 따로 계약한 매니저가 그들과 같이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이상함의 정석이었습니다. 딱 전형적인 삐쩍 마른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어요. 그 남자는 그룹 멤버들과 엄청 친해서 회사가 어떤 조건을 내세워도 절대 매니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모든 녹음이나 미팅 때마다 그 이상한 매니저가 함께 있었어요. 멤버들한테 몰아 속삭이면서요. 그래서 모든 곡과 모든 결정 뒤에서 그 소름 끼치는 남자가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멤버들조차 노래의 거의 대부분이 매니저의 아이디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다녔죠. 그리고 어느 날 그 팀이 녹음을 빼먹은 적이 있었어요. 리드싱어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굴이 다 망가져버렸죠. 그 전에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예쁜 여자였어요. 하지만 사고 뒤엔 그냥 괴물처럼 보였죠. 오른쪽 눈은 사라지고 입술도 사라지고 이마는 움푹 파였어요. 정말 끔찍했는데 그 여자도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정확히 어떻게 자살했는지는 몰라요. 우리 모두 스튜디오에서 다들 침울해 있었죠. 리드싱어인 앤드류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우린 다음 작업까지 시간을 좀 가지자고 앤드류에게 얘기했는데 다음 녹음 시간에 자작곡을 들고 오더군요. 그 이상한 매니저는 따돌리고 매니저는 어딨냐고 물으니 앤드류가 그 새끼는 좆대라고 하죠. 라고 말했어요. 네. 그 노래가 바로 See You After Babe였습니다. 얼굴이 망가진 그 여자친구에 대해 쓴 곡이었죠. 중독성 있고 업비트의 노래였지만 그 그룹이 이제껏 불렀던 다른 노래들과는 달랐어요. 우리한테 가사를 줬는데 너무 이상해서 놀랐죠. 벌써 몇 년째 그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러했다. 그냥 유명해지고 싶었어. 너를 위해. 하지만 이렇게 미치고 말았어. 네가 없이 우린 그와 계약했어. 우릴 띄워주겠다고 했어. 아주 작은 걸 대가로 말이야. 하지만 그가 가져갔어. 너의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너무 소중한 걸 가져가 버렸어. 사고가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나중에 다시 만나. 베이브. 우울한 노래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후렴구는 총 4어절인데 문장이 다 끝난 게 아니었죠. 사음절이 피는데 뭔가를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녹음을 했고 마스터링도 하고 윗분들에게 결제를 받았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완전 대박 날 거라고 라디오 방송국 여러 군데에 쫙 뿌려졌어요.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틀어졌죠. 일주일 뒤에 DJ들이 이 그룹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시모트리 아이콘은 언론이랑 연관되는 걸 싫어했죠. 어느 날 다른 녹음 중에 그 이상한 매니저가 스튜디오로 쳐들어와서 앤드류랑 다른 멤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 허락 없이 그 노래를 발매했다 이거죠. 앤드류도 맞받아치면서 자긴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고, 그냥 음악만 하고 싶었을 뿐 이렇게 심각한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매니저는 자기 없인 이 그룹도 별거 아니라면서 앤드류야말로 먼저 계약하자고 하지 않았냐며 어이없어 했죠. 그때 앤드류가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해요. 우리만 피 봤으면 됐잖아.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매니저는 다시 폭풍처럼 스튜디오를 나갔어요. 나가면서 계속 그 노래랑 그룹 전체를 망쳐버릴 거라고 소리를 쳤죠. 누구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앤드류의 여자친구처럼 끝장날 거라면서요. 그 후로 다시는 그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싸움 이후 이 바닥에서 본 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대기업들이 자기들 광고에 그 노래를 쓰겠다며 저작권을 사겠다고 난리였어요. 한 달 동안 라디오에서 늘 그 노래가 나왔죠. 하지만 갑자기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노래를 들은 청취자들이 이상해졌다고요. 그냥 계속 그 노래만 듣겠다고 난리래요. 어떤 DJ는 매일 전화해서 인생을 바꾸는 노래를 만든 그 그룹을 꼭 초대해야겠다고 성화했어요. 심지어는 음성 메시지로 그 그룹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회사 윗분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하질 않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나. 모든 끔찍한 것들이 단지 싸구려 가요 하나 듣겠다고 생긴 일들이었어요. 마약 같았죠. 시모트리 아이콘은 잠수를 타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 않았어요. 얼마 안 가 기획사와 스튜디오 모두가 정부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작업에 뭐 이상한 점은 없나 살폈죠. 이사님은 그 노래에 대해 진술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 노래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님이 정확히 뭘 들으신 건진 모르지만 소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맴도는 그 노래를 떨쳐내지 못한 나머지 자살해버린다는 거였어요. 그 노래가 특정 사람들에게 유난히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는데, 그 영향이라는 게 특정 방식으로만 자살하는 거라 더욱 소름이 끼쳤죠. 결국 회사는 그 노래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요원들의 도움으로 See You After Babe를 회수하고 그 흔적을 몽땅 지웠죠. 직원들은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지만 요원들이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송출을 막고 심지어 계속 틀겠다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나중엔 시머트리 아이콘의 새 멤버들마저 그 노래가 송출되고 얼마 안 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정확히는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얼굴을 잘라낸 다음 과다출혈로 죽었다고요. 멤버들이 쪽지를 남겼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See You After Babe보다 더 나은 곡을 쓸 수 없을 것이며 애써봐야 소용없다. 노래에 완전 사로잡혀 버렸으니 그 노래를 파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셀림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노래를 어디서도 못 찾는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들은 부두교 의식 같은 걸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사람들을 스스로
되게 만든다는 거겠죠. 셀님이 친구분을 위해 찾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친구분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님은 절대 풀 버전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 거지 같은 건 영원히 묻혀버렸으니까요. 오랫동안 그 노래가 어디에서 재생되든 즉각 회사에 보고하라고 지시받았어요. 저는 2010년 중반쯤에 쇼핑몰에 있는 피팅룸에서 딱 한 번 들어봤죠. 상사들한테 보여주려고 핸드폰으로 녹음했는데 막상 그럴 기회가 없었네요. 최근 2년 동안은 그 노래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 후로는 다시는 듣지 못했고요. 가끔 녹음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생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즐기고 있죠. 제가 녹음한 파일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제 기침 소리도 같이 녹음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풀 버전을 들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 그걸 들으면 중독될까봐 두려워요. 몇 번만 들으시고 다시는 파일을 열지 마세요. 이 노래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공공장소에서 풀 버전을 듣게 된다면 거기가 어디든 당장 빠져나오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셀님이 뭘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모트리 아이콘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 노래는 그 계약을 깬 것에 대한 벌이에요.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행운을 빌며 브래드 호스킨스. 나는 바로 파일을 다운받아 들었다. 내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을 때야 겨우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호스킨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파일을 올리고 친구들한테 보내줘 봤더니 모두 이 노래가 맞다고 했다. 매트도 동의했다. 이 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말은 어떤 면에선 중독적이긴 하다. 어쨌든 신나기도 하고 내 대학 시절을 떠오르게 하니까 몇 번 더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2008년에 나온 See You After Babe를 기억하고 있나? 난 그냥 풀 버전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미칠 것 같다. We made a deal with him. He said he'd rise us up in exchange for something small.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At first it was just little things. And then it came to this. I didn't think he'd take something that I'd actually miss.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It wasn't an accident. I'm so sorry. I'll see you